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경영 컨설턴트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업 승계와 자산 이전을 위한 핵심 전략인 특정법인 증여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개념부터 2025년 개정세법 내용, 그리고 실제 활용 방안까지 A부터 Z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정확한 명칭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입니다. 이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거래로 인해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개인 간 증여와 법인을 통한 증여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만 납부했습니다. 특히 일부 대기업 오너 일가들이 결손법인 자회사의 무상으로 돈을 증여하여 법인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증여의제라는 표현은 해당 거래가 민법상 증여는 아니지만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정은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명확히 열거된 거래 유형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개정세법은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활용한 컨설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핵심적인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균등 감자가 특정법인 증여의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불균등 저가 감자를 통한 지분 승계가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아 컨설팅에 많이 활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자본거래에 포함되어 증여의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둘째, 차등 배당의 거래 유형이 1호에서 3호의 2로 이동했습니다. 이 변화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주식 증여와 차등 배당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무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산 이전을 계획하는데 매우 유리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제1항에서는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 유형을 총 4가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1호는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주식, 현금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가족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둘째, 제2호는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또는 제공받는 거래입니다. 저가 매수 또는 저리 가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여기서 현저히 낮은 대가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셋째, 제3호는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또는 제공하는 거래입니다. 현저히 높은 대가 역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넷째, 제3호의 2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입니다. 2025년 신설된 조항으로 불균등 감자나 법인주주, 차등 배당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호는 위의 1호부터 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에는 특정법인에 대한 지배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각 호별 구분 적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1호부터 4호까지의 거래 유형을 각각 별개의 이익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호와 3호의 니 거래를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각각의 이익을 별도로 계산하여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둘째, 소급 1년 합산입니다. 동일한 거래 유형 내에서 발생한 이익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거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다른 유형의 거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셋째, 주주 1인당 증여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합산된 증여의제 이익이 주주 1인당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 점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감하고 법인세만 부담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정 법인의 이익은 재산 증여 가액 또는 채무 면제 이익 등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요건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세금 절감의 핵심입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활용한 가장 효과적인 컨설팅 조합은 제1호와 제3호의 1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주식 증여 플러스 차등 배당 조합입니다.
지배주주인 개인이 가족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가족법인은 증여받은 주식을 모법인에 소각하여 현금을 확보합니다. 동시에 가족법인은 모법인으로부터 차등 배당금 3호의 틀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개인 주주 증여 후 스텝업 소각 시 적용되는 1년 의무 보유 기간이 법인 주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주 1인당 1억 원 기준을 활용하여 예를 들어 가족 주주 4명이라면 연간 총 4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자산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법인세는 차등 배당으로 받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무상가수금 제공 플러스 차등 배당 조합입니다. 지배주주인 개인이 가족법인의 무상으로 현금 대여를 제공하고 동시에 가족법인은 모법인으로부터 차등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무상가수금 자체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이익은 법 제41조의 4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주주 1인당 연간 1억 원 미만인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주주 1인당 약 20억 원까지 무상 가수금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 전략 역시 차등 배당을 통해 법인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통해 모법인의 자산을 가족법인으로 효율적으로 이전하고 가족법인은 확보된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모법인과 가족법인 모두에게 전략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모법인 관점에서는 가업 승계 및 자산 이전 준비에 유리합니다. 첫째, 비업무용 자산을 가족법인으로 이전하여 모법인의 비업무용 자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업 승계 시 과세 특례 적용에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둘째, 대표자 지분율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 등을 통해 아버지의 지분을 줄여나감으로써 가업 승계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법인의 단기 순이익 감소 없이 효과적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법인 관점에서는 자금 확보 및 신사업 추진에 유리합니다. 첫째, 모법인으로부터 이전된 자금으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확보된 자금은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운영하는 카페 사업을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거나 확보된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또는 임대업을 영위하여 사업 기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거래가 세법 규정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주식 증여와 차등 배당을 통해 수십억 원의 자금을 가족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며 가수금 활용 시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활용한 컨설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가족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자금 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명목상 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가장거래로 간주되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전문가와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법령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법령을 잘 모르는 실무자들도 많으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철저한 사후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모법인의 비업무용 자산을 줄이고 대표자 지분을 단계적으로 승계하며 가족법인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확보하여 신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솔루션입니다. 특히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식 증여와 차등 배당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가업 승계 니즈가 있는 고액 자산가 법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컨설팅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실제 영업 현장에서 자신감 있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